예, 반갑습니다. 완전 여름입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책으로는 101쪽 두 번째 법 개발법이죠. 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미개발지를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거죠. 뭐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6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6개 법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또 이제 그 예외에 대한 또 예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그걸 다 꿰고 계셔야 내용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점들에서 까다롭긴 한데요. 뭐 아무튼 예외는 예외 문제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잡고 하시면 되겠죠. 역시요, 마찬가지로, 133쪽, 강의 노트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시죠. 책의 133쪽. 보겠습니다. 먼저요, 개발사업 2-1번, 개발사업 시행방식. 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라고 하는 거죠. 133쪽. 먼저요, 그림 먼저 보고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1번, 환지방식. 옛날 땅, 1번부터 10번까지 삐뚤삐뚤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니까 논두렁, 밭두렁, 큰 트럭도 들어갈 수가 없고, 땅 모양도 삐뚤삐뚤하니까 땅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개발을 하자고요. 개발하려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새 도로, 신장로가 들어가죠.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도 들어오고, 보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채비지,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합니다. 무슨 마을 잔치할 때 출염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한 5집은 돼지 한 마리 내고, 또 어느 집은 뭐 깍두기 담고 오고, 어느 집은 오이 소박이 담아오고 하듯이 서로들 같이 모아서 뭘 하듯이, 같이 전체 땅 일부를 내서 그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번호 자리는 좀씩 바뀝니다만, 1번부터 10번까지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8번과 6번은 왼쪽에서도 보면은 땅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새 땅을 받는데도 다른 사보다 큰 땅을 받게 되겠죠. 반듯반듯한 땅으로 다시 정리해서, 옛날 땅주에게 준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새 토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기타 권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환지,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새 땅으로 옮겨준다. 동그라미 2번, 혼용 방식이 있고요. 동그라미 2-1번, 구역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이라고 하면,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구역 분할은, 왼쪽 그리며, 수용구역, 환지구역 나누어서, 저 위쪽 동네, 1번부터 6번까지 그 동네는 다 수용,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환지구역은 7, 8, 90 왼쪽으로 역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한 동네에서 그걸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선을 그어서 수용구역, 환지구역 나눈 거였죠.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 혼용. 그런데 구역 분할 방식이 있고, 동그라미 2-2번, 구역 미분할 방식. 따로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에 3, 4, 6, 8의 땅은 지금 책 133쪽이고요. 3, 4, 6, 8은 뭐 색깔을 좀 칠해놨죠. 상대적으로 왼쪽 동네에서도, 옛날 동네에서도 좀 땅이 큰 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른쪽 역시 새 땅 주고 나머지 땅은 다 돈 주고 사들인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쪽 와서 보시면요, 134쪽이요, 2-2번, 개발사업,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비교가 있는데, 굵게 밑줄이 아닌 세부적인 것들은 다 이제 설명인데, 설명들은 뭐 뒤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쭉 한번 보죠. 한두 번 보셨으니까. 2-2번에 왼쪽 환지 방식,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권리로 바꿔준다. 예전에 경지 정리사업, 농지 정리사업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도 반듯하게 하자. 환지사업이라고 하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반듯한 땅이 낫다라고 하는 게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이 되는 거죠. 192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정된 이후 1980년대까지 구도심, 구시가지 개발은 다 환지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골목길에 차 들어가는 골목길 있으면, 조선시대에는 그런 땅 없었죠. 그러면 다 환지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2003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개발법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지법, 개발법을 환지법 이렇게 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는 환지가 초점이죠.
그러니까 민법의 교환으로만 가면은 반세한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져서 강제로 환지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있었으면 환지하면서는 시설이 늘어나야죠. 공적인 땅이 60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땅은 전체 땅 중에서 40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종전에 20%에서 60%로 늘어나게 되고, 그 공적인 땅들을 그러니까 보류지라고 합니다.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고, 그래서 공공시설의 정비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을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런 게 이제 법 규정입니다. 예, 환지 교부율 50%, 바로 6칸에서, 그러니까 종전에 개인 땅이 80%, 그러니까 환지하면서 개인에게 줄 땅이 40% 반토막 나는 거죠. 땅은 반토막 납니다. 그래도 다 찬성하죠. 왜냐면 종전 제곱미터당 10,000원,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1,000만원짜리 땅 주인이었는데, 환지하게 되면 땅은 반토막 나지만 500제곱미터 땅을 받게 되지만,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단위 가격은 10만원 띄워주게 되니까 5천만원짜리 땅 주인 되는 거죠. 땅 주인이 돼서 그 이후에 모든 이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 등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 이후 개발 이익들을 그러니까 다 사유와 개인들이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것과 별도로요.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가 100명이었으면 환지 100개는 줘야죠. 그게 기본 원칙이죠. 워낙 어느 정도 작으면은 안 줄 수도 있지만 기본은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들이 크게 나올 수가 없죠. 소규모 필지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환지는 사들이는 게 아니니까 환지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그러니까 8688 1기 신도시부터 이제 수용 방식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됐죠. 200만원 건설 있었고, 그러니까 다 강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을 위한 보상금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세 1,000만원짜리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가 그렇게 팔리고 있다면 이 땅은 보상금 예를 들면 700만원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전부를 다 수용해서 한 필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930만 제곱미터 한 필지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크게 조각내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역 전부를 수용해야 되니까 땅값 비싸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를 놓고 보시죠. 그러니까 환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써져 있는 왼쪽 칸에 굵은 글자들, 그러니까 지가가 높으면 환지로 한다.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보다 반짝한 땅이 낫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그러니까 공적시설을 더 집어넣자. 신장도가 낮다. 공공시설 정비 때 환지로 한다는 게 이제 법조문이고요. 주변은 다 설명이었죠. 그러니까 삐뚤삐뚤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반듯하게 선 그어서 그러니까 옛날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땅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그러니까 다음에 수용형.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수용을 한다. 그것을 이제 법에서는 그러니까 집단적 그러니까 조성과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으면 다 사들이죠. 시행자 소유가 한 개 다 사들여서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하나, 그것을 크게 조각내서 파는 게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 그러니까 뭐고요? 혼용이 있죠. 뭐 혼용은 따로 얘기할 게 없고요. 그래서 지대공 때 환지로 한다는 거죠. 지가가 높은 경우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시설 정비 때 환지로 한다. 그 다음에요. 2-3번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죠.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은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지방에 이번 선거 때도 아시다시피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런데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지방은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와, 그러니까 기초, 도 아래 시, 군,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요.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다 개발 사업을 한다, 여기를 싹 갈아엎는다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시댁이 정하는 판에 그러니까 특별히 필요하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5가지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고, 시, 군, 구는 지정할 수 없죠. 지 윗사람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뭘 하는 거고요? 제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 뭐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 국시대, 시댁, 뭐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정권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1명이 있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장 15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33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33명이 같이 모여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세종과 같이 국가 차원의 신도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지정을 했을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지정을 했을 거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했겠죠. 경기도의 조그만 시, 경기도의 어느 군, 그건 경기도지사 등등 17명이 지정을 했을 겁니다. 세종에다 더 추가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세종시장이 지정하는 거죠. 특광도에 포함되니까요. 근데 충청남도 천안시 어디에다가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누가 할 거고요? 대도시시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등등 해서 그 사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33명이고 그 33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다 지정한다는 거지, 33명이 같이 모여서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3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개발법에서 지정권자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33명 중에 어느 누가 될지는 그 사업마다 다른 거니까요. 자, 이상 있고, 근데 옆쪽 가시죠. 그러니까 135쪽에, 그러니까 2-4번, 개발사업 시행자. 그냥 저게 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면 다 된 거고,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5칸.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국가, 지방, 지금 135쪽에 2-4요. 그러니까 5칸 중에 첫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가 뭐고요? 공적 주체. 그냥 민간은 민간입니다. 뭐 제일 아랫줄 공적 주체가 됐다 민간이 됐다가 박쥐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그런 게 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국가 지방까지가 관청이죠.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 민간은 관청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요. 국가 지방 즉 관청을 나누어 보면, 그러니까 1-1번 국토부 장관, 1-2번 시도지사, 1-3번 그러니까 대도시장까지가 다섯 번째 칸 뭘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정을 하는 거죠. 국시대, 그러니까 시댁 원칙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4번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에게 지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11번까지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죠. 그 중에 2, 3, 4까지는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기업, 그러니까 3번 국세가 찌끔 들어간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있고, 4번 지방세가 들어간 공기업, 지방공사입니다. 관청 아니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그 민간으로요. 5번 토지소유자, 6번 조합, 7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지방 이전법인, 8번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회사, 주택법 등록사업자, 9번 토목공사업 면허받은 자, 건설회사, 9-10번 부동산 개발업자, 그러니까 10번 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이 있고, 11번은 빼고요. 그 중에서 6번 그러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구역 지정 후 설립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는 없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으니까 우리 동네 뭐 개발 사업 하게 해주셔 제한할 수가 없죠. 아직 태어나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고 국시대가 지정한다. 시군구는 요청하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제한한다. 이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그러니까 개발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안에 굵은 글자 3가지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 그러니까 그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똥이 공부하려면 공부 계획 세워야죠. 소똥이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세워야 됩니다. 어디 개발 사업 하려면 개발하려면 무슨 계획 세워야 되고요. 개발 계획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A 소유자, B 소유자, C 소유자 등등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이 정해질 텐데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진다고요? 동그라미 1번 위치. 개발 사업을 할 위치가 뭐가 되고요? 개발 구역이 됩니다. 개발 구역 근데 이제 그렇고요. 다음에 누가 해봐라. 그러니까 시행자. 그러니까 환지다, 수용이다, 혼용이다. 그러니까 시행 방식. 기타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용 방식일 때 그러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이 그러니까 이쪽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개발 계획을 결정한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쪽 개발법에서는 그러니까 100쪽 문서 30가지 항목이 결정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그러니까 개발구역 위치를 정하는 거니까 개발계획 결정보다도 개발구역 지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시행자를 정해줬죠.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냅니다. 뒤로 한자 빠지세요. 위치는 정해져 있죠. 이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건물도 지을 수가 있겠죠.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다른 계획 필요 없고, 그러니까 환지 때에는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정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새 토지 어디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A가 있었으니까 A는 이쪽 땅,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C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파트 받을란다. 그러니까 세 번째 권리 변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 대신에 땅으로 주는 게 기본이죠.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 세워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역시 그러니까 관청에 도장을 받고 그러니까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은 뭐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비비면 되는 거고 더 이상 뭐 특별한 거 없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환지 계획이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환지 계획이 정해진 대로 넘겨주기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뭐 사이사이 끼어져 있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그 136쪽, 그러니까 2-6번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계획 결정 절차가 있는데 먼저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의 기본 모델이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첫째 줄에 있는 기초조사 6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2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 그다음에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 둘째 줄 개발법 계획 개발법 개발 계획이요. 뭐 큰 차이 없겠죠. 기초조사 공람 공청회 의회 없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 무시한다. 뭐 의회 없는 건 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청회 하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절차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람 그다음에 공청회 거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회 의견 없는 건 뭐 알 거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100쪽 문서 그러니까 이제 항목이 여기 이제 전부 한 3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30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 3쪽 좀 넘게 잡으면 100쪽 문서 100쪽 문서가 확정 발표되는 거죠. 100쪽 문서 이름은 뭐고요? 4글자 개발 계획 계획을 확정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가지가 결정되는 거죠. 30가지 중에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개발 구역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구역이 정해진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추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2-7번 환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인 공람 공고일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 땅 대신에 새 땅 어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소유자면은 새 땅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새 땅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만지고 밑에 가는 사람 땅 100개로 쪼개놓고 이름 달리하고 나도 새 땅 내놔, 새 아파트 내놔. 투입분들 설치는 걸 잡아야죠. 늦으마 기여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를 기준일로 정하고 이 날짜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새 땅을 주는 거죠. 그 날짜 뒤로 쪼개고 어찌고 저쩌고 하는 투기꾼들 배불려 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데 그 절차의 가장 초장 절차, 그러니까 첫 절차 공람 때 최초 공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때 마감 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는 그 정비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2-8번 개발 계획으로 개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만 보시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발표하죠.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걸립니다. 이 절차 거치는데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뛸 거라고요. 투기꾼 배불리자는 사업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정하는 거죠.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 천천히 밟아도 됩니다. 기습 발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계획을 천천히 발표하겠다. 뭐부터 한 다음에요? 구역부터 정하고 투기꾼들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하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고, 뭐 이게 뭐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개발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9번 지정 규모. 그러니까 개발 사업 일정한 덩어리는 돼야 된다. 공익 사업이니까요. 그냥 넷째 줄 숫자면 되죠. 그러니까 113, 11, 30, 10 이상은 돼야 된다. 첫째 줄에 용도지역 4가지. 도, 관, 농,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둘째 줄에 주, 상, 공, 녹, 계생보, 농자. 그러니까 셋째 줄에 녹지지역을 3가지. 자, 생, 보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고 보존해야 되니까, 도시적은 이미 기반시설 갖춰지니까 작아도 되죠.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0,000제곱미터 이상. 관농자, 도시적 외지역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설 갖춰야 되고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규모요. 그러니까 113, 11, 30, 10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3, 11, 30, 10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10번 그러니까 결합, 분할과 결합. A 땅, B 땅, C 땅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A를 쪼개서 하면 일하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러니까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 서로 떨어진 곳을 결합합니다. 그러면 뭘 결합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는 그러니까 30을 들이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0을 챙겨갈 수 있으면 돈을 결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30 들이부으면 이쪽 100을 먹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분할과 결합이죠. 그러니까 2-11번 개발사업, 공적 개발을 할 곳입니다. 공익사업을 할 곳에 개인들, 이러저러한 투기행위들 다 허용하면 안 되죠. 일단은 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표 두 번째 칸,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이죠. 개발구역에서 허가대상 개발행위.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절 변경, 토지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까지는 국토개혁법과 똑같고, 거기다 여기서는 뭐까지도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뭐 개인의 사적 개발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지의 채취,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다가 그러니까 중목의 그러니까 벌채, 그러니까 식재까지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까지는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책으로 가도록 하시죠. 2-14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12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138조요.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속도를 갖고 가야 됩니다. 미적거리면 그럼 하지 말자고요. 서로를 싹 덮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개발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인가시죠. 놀아야 되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3년 지나도록 인가시정 없으면 하지 말자. 서로를 다 없애버린다. 개발구역 자동방으로 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 구역 지정했으면 기획 나와야죠.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안에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 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셋째 줄에요. 기습 발표했고 개발 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째 줄이랑 똑같은 거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제 5년은 큰 도시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넷째 줄이요. 사업이 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사업할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13번, 그러니까 조합원, 그건 그러니까 그쪽 가서, 그러니까 2-13부터는 다시 그때 와서 보도록 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자, 이제 이상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보도록 하시죠. 앞부분이요. 그러니까 101쪽 있습니다. 101쪽에 2번 개발법, 2편 개발법.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그러니까 첫째 줄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로마 숫자 1번 개발계획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아래 로마 숫자 2번, 그러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시행 그리고 그러니까 괄호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로마 숫자 3번 오른칸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 화살표요. 수용 때는 이제 사업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따로 뭐 더 이상 계획 필요 없고, 로마 숫자 4번 수용 사용 방식 사업생.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 그러니까 사유 한 가지뿐. 그러니까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아까 저희 집단적 조성과 공급 있었죠.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즉 대규모 단지 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수용 방식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 중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조성투지 공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일 때는 이제 수용은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으로 끝난 거고, 환지 때는 환지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다시 로마 숫자 1번이 되나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 그렇죠.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숫자 2번 행정처의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 인가가 있고, 사업 중간에 환지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면 다 끝난 겁니다. 뭐 됐죠. 뭐 뒷내용들은 더 이상 볼 거 아니고요. 다음 쪽이요. 102쪽. 제 2절.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고시 효과와 행위 제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개발구역이 이렇게 천천히 절차를 밟아서 지정이 됐든 아니면 기습 발표가 됐든 어떤 효과가 생기냐라고 하는 것부터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첫 번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간주한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신도시 건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그래서 지정된 때부터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본다. 지저분한 신도시요, 깔끔한 신도시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뭐 단지 아시죠?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는 거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계획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무슨 얘기고요? 도면을 내라. 도면에 따라서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어야 좀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괄호 다만 그러니까 이미 도시적 외의 지역에 그러니까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이고 그 예외.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세요. 그냥 좀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사항. 출판요. 국토계획법 5가지는 곧 다 하시게 된다고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개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다가 여기서는 뭐까지도요.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사항 땡땡. 도시개발구역 진행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출판요. 요 가장 초장 시점.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개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기습 발표했을 때 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개발구역에서 특별시장, 공항시장, 득특 시장구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역, 니은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건축물의 건축과 니은번 공작물의 설치. 근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축물의 건축에 대수선도 금지 허가받아라, 용도 변경도 금지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대수선 지금 개발사업 다 철거를 할 곳입니다. 거기 크게 돈 들여서 손대봤자 나중에 돈 주고 사서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용도 변경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집주인 건물주인 한 명이었다가 그러니까 여러 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 여러 개 내놔라.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지금 책의 102쪽을 보고 있습니다. 102쪽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디귿번 토지의 형질 변경, 리을번 토지의 채취, 비음번 토지 분할, 비읍 물건을 쌓는 행위에다가 15번,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경작지, 농지 손대는 것은 금지,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개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기본적으로 다음들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옆집에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찌고 저찌고 붙어 있는 것들이요. 기억번 당연히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고, 니은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간이, 그 다음에 사선급고요. 뒤에 6글자 공작물의 설치 그 자체는 허가 대상이죠.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붙어 있으니까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디귿번 경작을 위한 사선급고요. 뒤에 7글자 토지 형질 변경 그 자체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허가받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범위 안에서의 사선급고요. 토색의 채취 뒤에 있는 5글자 토색 제출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리을번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는 토색 제출은 허가받지 않죠. 미음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재하고 결정된 대지 안에서 사선급고요. 그 뒤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물건은 허가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은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말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뜻은 아시면 되겠죠. 보셨듯이 이거 그냥 쫓아만 가면 됩니다. 중목의 식재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네, 허가받지 않는다. 관상용 중목을 꽃나무를 잠깐 심어 놓는다고요. 꽃나무 잠깐 꽂아두는 게 큰 나쁜 짓 아니겠죠. 잠깐 꽂아서 간다고요.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하더라도 농지 손대는 건 안 된다. 농지 손대는 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이번에 있었고, 그런데 꽃나무 잠깐 꽂아두는 거예요. 글자 외우지 마시고요. 꽃나무 잠깐 꽂았다 갖고 나가겠다고요. 문제 있어요? 없죠. 문제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농지 지 맘대로 손대면 되나요? 안 되죠. 지난주에 농지 사용도 일사용 허가 그런 거 다 보셨던 게 있습니다. 글자가 초점이 아니라 내용만 아시면 되죠. 다음에요. 손가락, 별표, 비교. 그럼 도시정비법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기득권보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미 착수한 사람은 투기꾼 아니죠. 이미 허가받아서 착수한 사람은 그것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는 달라. 관청에서 궁금하다고요. 얼마 안에 신고하고요.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래 두 번째 당구장이요. 이쪽 개발법이 특별법이죠. 국토개혁법이 대한민국 토지용에 대한 기본법, 일반법이라면 개발법은 개발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진 거니까 특별법 우선 적용이 되는 거죠. 이쪽이 더 세다고요. 그래서 개발법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토개혁법 개발행위 허가받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아래 표 아래 첫 번째 손가락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 5가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손가락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7번이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무조건 한 문제라고요. 시, 군은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요청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한다. 동그라미 2번 장관끼리 알아서 하는 건 장관끼리 알아서 하면 됩니다. 다음 쪽이요. 103쪽에 제일 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다고요. 관청 바깥에서 제한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다. 그냥 출판 이게 훨씬 낫죠. 이렇게 써야죠. 공기업, 민간,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국가, 지방은 이 지정과 관련해서는 세 단어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거지 제한을 하는 게 아니죠. 제한을 받는 쪽에 있는 거고 국가, 지방은 당연히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 지정 후 설립,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나
그 안에 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들는 거니까 구역 지정전에는 아예 조합이 없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제한할 수 없다고요. 그냥 뭐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쏘면 뭔가 뭐 외워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문장 그대로요. 별표.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뭐 국지죠? 제한할 수 없다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정 제한 상대방, 그러니까 기업관, 지방공사장과 민간사업 시행자, 공동출자 법인은 특별자치도다 시군구에게 지정 제한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제한 들어갑니다. 제한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제끼고 관청 제일 꼭대기요. 관청의 말단요. 말단부터 아는 거죠. 뭐 무슨 전화기를 샀는데 뭔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뭐 삼성 갤럭시 샀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가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이 나와. 이건이 나와요? 아닌 거죠. 그냥 가장 말단부터 일단 대리점부터 가고 서비스센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은 당연히 누구한테요?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예외. 이건 이제 니은은 뒤에 국토부 장관 지정사유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공기업 민간은 시군구에게 제한하는 게 원칙. 그런데 공기업 중에서 국세 들어간 공기업으로 첫 번째 국세 들어가고, 그러니까 두 번째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시군구가 아니라 직접 여기 세종 날라와서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 언저리다가 국세 쓰시고요. 국세에 들어간 기관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 뭐 흘러가는 지문 한번 나왔고 나중에 보셔서 그러니까 그냥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하려는 제약인 주리상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제한서를 제출한다. 시군구역에 제한하는데 여러 군데 걸려 있으면 덩어리 큰 쪽으로 제한한다. 그냥 상식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민간 제한 요건,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한 동의 확보 요건. 그러니까 민간이 제한하려면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장난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뭐 손가락 관계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정 제한에 의해 구역 지정 시 비용 부담 제한적의 비용의 그러니까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7번 보시죠. 행정계획 비용입니다. 행정계획 비용.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도 행정계획 비용 빠듯하잖아요. 예산이 빠듯하니까 행정계획 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사람들 이익되니까요. 뭐 결과 통보받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제안 들어오면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안 됩니다. 1월 플러스 1월 안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나온 적은 없네요. 그러니까 굵은 1번 용어의 뜻,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지정구시장 구역 개발사업을 할 구역이 개발구역이고, 개발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벨벨벨벨 단지, 벨벨벨벨 시가지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단지는 반듯한 땅, 시가지는 뭐 건물까지 뭐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뭐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청회가 하나 붙어 있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 굵은 2번 지정하려는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상 공청회 개최가 의무적임. 화살표.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두째 줄 손가락 이하 문제는 그냥 문제 때 간단히 처리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 줄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를 거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쪽 와서요. 104쪽.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판이요. 협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는 기본 절차잖아요. 협의한다. 거기 뭐 이런저런 사람들과 협의하는데 그 중에 국토부 장관도 그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인 국토부 장관과도 협의할 수 있다. 큰 문제 안 됩니다. 굵은 3번은 아까 했었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니까 지정된 순간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깔끔한 신도시를 만드는 게 좋죠. 그러면 깔끔한 도면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도면대로 깔끔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러니까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뜻을 떠올리시면 외우는 게 확 줄어들죠. 글자들을 다 외우려면 복잡하고요. 셋째 줄에 다만, 그러니까 흘러가는 지문 한 번 나온 거라고요.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세 단어 지정과 요청과 제한,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습니다. 지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어디에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은 그냥 나머지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고 국가가 지정한다 5가지. 뭐 양과는 1번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죠. 그 다음에 양과 2번 다른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그 다음에 양과 3번 아까 봤었고요. 국세에 들어간 회사 공기업 30만 이상 국가계획.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중 공공기관 그냥 공공기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아시면 되죠. 바로 넘어와서 의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정부에서 돈을 냈다고요. 국세가 찌끔 들어간 회사이면 됐죠. 아래 바로 넘어와서요. 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세종 날라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양과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러니까 지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관계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간에 지정할 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둘 이상 걸쳐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네가 혀 정해야 되는데 투닥거리고 있다고요. 그것 갖고 싸우고 있냐? 내놔. 위에서 지정한다는 거죠. 5번 천재지변 필요하면 긴급하게 필요하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그냥 그렇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다 안 읽어도 괜찮고요. 그냥 윗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반대되는 지문들인데 반대되는 것까지 다 하는 것보다 그냥 안 읽어도 괜찮고요. 제일 아래 별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당군수구청장이 지정 요청하는 경우와 지방공사장이 지정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당연하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시대잖아요.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시군구입니다. 시군구는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당군수는 지휘의 도지사, 구청장은 지휘의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지정과 요청과 제안입니다. 신청, 결정 신청,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요 관계 있죠. 지방 내부의 문제이고 시도사가 정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죠.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아까 보셨던 국세 들어간 회사로 30만 이상이고 국가계획이면 세종 날라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 해석들이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있다. 그랬을 때 요것을 주의해야 된다. 요것을 주의해야 된다. 요걸 요렇게 꼬우면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여 있는데 그런데 반대 해석은 반대 해석이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해석을 외운다거나 반대 해석을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느끼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104쪽 아래에 있는 굵은 4번 박스 아래에 있는 손가락 별표는 다 위에 있는 걸로 다 끝난 거예요.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반대 해석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고요. 이걸 또 따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닌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위에 것만 아시면 되고 시험 문제 지문에서 그러니까 골라내시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5쪽에 굵은 5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그러니까 일정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된다. 아까 보셨듯이 113, 113, 10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1번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0,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양과 2번 도시적 밖의 지역은 원칙은 300,000제곱미터 이상 괄호 예외
그냥 10만 이상이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건 내기가 어렵습니다. 6줄을 빠짐없이 다 써야 되거든요. 괄호 그 정도로 못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10만 제곱미터는 시험 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 보존녹지 지역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보존녹지는 길이, 호자나 새인 거죠. 그러니까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굵은 6번, 그러니까 분할과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생규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 지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에 보셨듯이 113, 11, 30, 10 있었죠. 기본 규모요. 가장 작은 숫자가 10,000 이상입니다. 쪼개더라도 가장 한 토막 한 토막이 10,000제곱미터는 돼야 된다. 아무튼 그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다행히 7번에다가는 세모하시고, 다행히 7번 갖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면 아이고 복잡한 얘기인데 다행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이제 106쪽 앞에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좀 끊어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106쪽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